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애니쇼 최승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남 동부권 각 자치단체 민선 7기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도의회의 1년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도의회 이용재 의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토론해 주실 분입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의장님. 예, 저희 그 뉴스 앤 이슈에는 처음 출연하신 겁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첫 질문은 예.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1대 전남 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바쁘셨을 텐데 그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의회에 이렇게 들어온 지가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예, 작년 7월에 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나온 1년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의원들과 함께 동분서주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또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주신 그런 막중한 그런 임무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이렇게 노력해서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간 이 자리에 동부권의 우리 여러 시장님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모두 모셨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1년 무지하게 바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1년 역시 몹시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의장님께서는 스스로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작년 7월에 의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그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남 도의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총 10회의 임시회 정기회를 개최했고 그동안에 회기는 135일간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또 재개정 또 건의안 촉구 결의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378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안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을 갖다가 어떤 수확 차례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협과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매달 그 월급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월급제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기도 했고 또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우리 도에서 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청년 구직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우리 생존 수영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생존 수영을 배워놓으면 우리가 그러한 그 혹시 위기상에 닥쳤을 때 그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가르치자. 그래서 생존 수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우리 그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우리 중학교 신입생들이 그 교복을 처음에 구입할 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입생 교복 지원 조례, 구입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도 기존에 3일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일로 또 늘렸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우리 도가 7조 한 2천억, 또 도교육청이 3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1조 정도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 해서 이렇게 늘렸고요. 뭐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 결의안을 빨리 그 한전공대를 만들어라 하는 촉구 결의안을 또 정부에다 전달도 했고 또 우리 지금 동부권에 있어서는 KTX가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적어서 불편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KTX에 대한 전라선 증편 또 촉구 건의안이든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예. 그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의료원들이 굉장히 그 강진 의료원과 순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방만한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잘하라는 그런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뭐 지금 요즘에 그 입시 부정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시험지 또 부정 유출 전남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게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하신 일이 하도 많으셔서 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378건 처리하셨고 또 민생 관련해서 여러 조례들도 만드셨고 일단은 의장님 스스로는 지난 1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지난 1년의 성과 특히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아쉬운 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로 표현하면 뭐 85점 정도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빗불인데요. 왜냐하면 그 건의안, 결의안, 조례안 개정에 많이 애를 쓰셨고요.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이 눈부셨습니다. 한빛 원전특위는 현지 조사, 안전대책을 촉구를 했고 또 여순특위는 지난해 70주년이었는데 기념행사의 도비 마련, 또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검토 의견 마련, 또 국회를 방문해서 또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또 국회 토론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네네.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대체로 의정 활동을 했지만 다소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실제 정부의 변화를 이끄는데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 촉구안 이후에 이행 처리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회기에 비해서 다소 경직된 의회 운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지나치게 시간을 제약한다든지 또 촉구 건의안 작성 때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또 의장님이 협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간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전 공대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전남의 명운을 좌우한 것인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전남복지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 신임 대표를 평가할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바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많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85점이었습니다. 잠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촉구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런 부분은 그 결과를 또 반영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걸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5분 발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갖다 너무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 뭐 10분, 20분에 하면 이게 곤란할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은 자기들의 미리 원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다 다 압축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가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 부분도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복지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장이 직권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원래 의장이 이게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상임위원회로 연락이 왔고 그게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자체 원천무효가 됩니다. 뒤에 가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어떤 배열을 이제 제가 공인에게서 한 병, 또 서기관급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제가 대학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서기관급 이상을 했는데 또 우연히 또 주소가 광양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이런 생각에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신중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란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
감시, 견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은 집행부하고 마찰, 충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집행부하고 관계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예. 지난 1년은 이제 우리 김영록 도지사가 처음 취임을 했고요. 또 장석훈 교육감도 처음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분들도 또 이렇게 취임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런다고 그런 어떤 특별히 뭐 집행부 충돌할 일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 충돌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협치를 한다. 그런 만약에 잘못 가고 있으면 저희들이 절대 견제를 하고 올바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전남 도민에 대한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전국 1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장석훈 교육감이나 또 김영록 도지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저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렇게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이제 그것도 협치 부분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경전선이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로 해갖고 각 광역지자체에 한 개씩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걸 써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경전선 그 부분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걸 써먹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저한테 긴급히 전화가 왔어요. 작년 12월이었죠. 그 예산이 이제 막바지인데 아니 우리 전남의장하고 순천에서 광주 송정까지의 그 경전선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일제시대 때 건설됐고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회를 가서 국회 원내대표랑 뭐 정책위장도 좀 방문해서 여야를 떠나서 가리지 말고 좀 광주의장이랑 같이 좀 도와주라 그래요. 제가 1월 날 갑자기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의장한테 내일 같이 좀 이리 올라가자. 광주의장이 자기 약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딨냐. 내일 취소하고 다시 전화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뒤에 왔어요, 이제. 같이 갑시다, 형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그 당시에요. 민주평화당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라. 원내대표들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나 정책위장들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광주의장하고 전남의장이 같이 와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용역비가 확보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전남도의회는 우리 민선 7기 전남도에 합격점 준 것 같아요. 경전선 뒷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시민사회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는 민선 7기 전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남도와 우리 전남도 도의회 사이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도정이 뭐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도의회와 갈등이나 마찰은 적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도지사의 자기 색채가 부족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 창의적인 정책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잘된 측면은 뭐 일자리 대상이나 또 최대 규모 국비 확보, 한전공대 전남 유치 확정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은 이 전남도와 광주시에 상생 노력이 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공항 이전 문제나 또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그리고 발전기금 뭐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해결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전남과 광주가 협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전남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특히 전남도에서 부패행위 근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됐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집행부와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그 견제를 병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전남도가 의욕적인 이런 자기 색채를 보여주지 않아서 갈등이나 마찰은 적었고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시점에 따라서 뭐 적절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민사회단체의 도의회에 대한 평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평가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지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전남 동북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산단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 사건, 그리고 이보다 더 우리 도민들을 화나게 했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북권 주민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 처리가 미적지근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좀 개정됐습니다. 그 이름이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 권리와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충분한 대책이 되는 것인지, 또 향후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정말 유감스럽게도 올해 4월에 그 여수 산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책임도 있다. 예, 또 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했지 않냐. 정말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전남도가 3년간에 그 235곳의 그 대기가스 배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뭐 52번의 그 지도 점검밖에 안 했다. 1년에 17번.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넘어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냐. 예, 그래서 그 뭐 여수 산단뿐만 아니라 전국 산단이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조례 내용이 무엇이죠? 조례 내용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학물질 감시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이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감시단 안에 포진해서 그러면 수시로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와 또 그 화학물질 감시 활동을 그 연계해서 같이 앞으로 펼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국 동부본부가 지금 환경국입니다. 거기에도 그 환경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필요한 그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그 부족한 인력도 보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단이 유발시킨 이번에 환경 문제 이거 관련해서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권 환경 문제 관련해서 준비한 질문이 있으시죠? 네. 시민단체에서는 그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이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이번 조작 사건은 셀프 측정으로 벌어졌는데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진상 규명 이런 목소리에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우리 이제 그 김태성 사무처장님께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과태료 50만 원 2번인가 하고 뭐 경고 6번 이렇게 한 게 솜방망이 처벌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측정 업체들 3곳이 6개월 정지, 6개월 정지죠. 6개월 정지. 6개월 정지되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받아들였다고요. 2개 업체가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또 업체들은 또 벌금을 그 많이 이렇게 전에는 50만 원인데 그 상당히 많은 벌금을 지금 이렇게 부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더 처벌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심각한 현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안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우리 전남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될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국가가 40%, 지자체가 60%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부담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한 연간 2만 6천 톤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국 발생량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바다는 이게 사실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종합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거해가지고 다른 데 놔두면 또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점별로 이렇게 종합 처리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걸 저희들 국가에 지금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하실 일 진짜 많으시네요. 예. 그 의장님께서 직접 응급 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우리 전남 동부권의 응급 의료 시스템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남 동부권에 사실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을 갖다 5분 안에 해야 되냐 10분 안에 이거 골든타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동에 가도 어떤 의료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아무 그렇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남 우리 동부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뇌 어떤 그런 큰 머리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또 내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전대병원, 조대병원 광주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많은 어떤 위험에 닥칩니다 환자가.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사가 노력해라.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여순 사건 이야기입니다. 전남 도의회가 전체 의원 명의로 여순 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무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을 비롯해서 이 진행 과정이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재심 청구 재판이 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재판을 진행할 만한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입장은 또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사건 아니겠습니까? 70년 전에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고성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관련된 그런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6대 때도 있었고 18대 때도 있었고 또 19대 때도 있었는데 지금 20대에서도 또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있는데도 이게 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전남 도의회에서는 작년 4월에 그동안에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하는 조례에서 그 부분을 여수 순천 10.19 사건 및 한국 전쟁 전후 이렇게 기네요. 그래서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조사든지 또 위령비 건립이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미 개정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여순 사건, 10.19 사건을 조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주라 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원래 법률의 근거에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이걸 만들었다가 뒤에 법률이 또 만들어지면 이거는 다시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미 없는 게 아니고 여순 10.19 사건에 대한 있기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진 뒤에 단독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게 안 낫냐. 아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의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도 단독 조례를 만들었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기존의 조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의회 여순특위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과 여순 사건은 시공간, 성격이 다르고 또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 다른 지역에서 여순 사건 단독 조례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네. 되기 전에 단독 조례를 만들면 특별법 제정이 훨씬 쉬워지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려하는 그 상위법 충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위임제로 형태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조례가 법률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조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압박 카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장님 지역구 광양이십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광양 현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예, 한려대 그리고 광양보건대가 2020년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습니다. 예. 예,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 대학의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말짱한 대학이 이사장이 이렇게 교비를 횡령해 가서 400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해 가서 그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사장 구속돼 있지만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최하위를 맞았고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면서 대학은 점점 피폐화되고 또 모든 그 정부 지원이 끊기고 또 대학의 그 학자금 융자라든지 장학금 뭐 국가장학금 다 끊겼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돈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주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양보건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 국가고시 합격률이나 이런 게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이거든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석도 나오고. 근데 이 학교가 교비 횡령 때문에 이렇게 모순에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의료 인력을 굉장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의장께서 직접 철강 전문 대학원 설립을 건의하셨어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예. 그 광양에 세계적인 제철소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세계 예. 최대 제철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철강 전문 인력을 배출할 그런 교육할 대학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 전문대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지역에 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광양시하고 뭐 포스코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대학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관련 기관들과 원만한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구 뭐 TF팀을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국적인 이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예. 얼마 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 0.98명입니다. 예.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입니다. 우리 전남 농어촌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여기다가 초고령 지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뭐 출산 장려금을 내걸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출산 장려금으로 또 돈을 주면서 그 출산을 장려하는 게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효과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다. 지금 그게 이제 판단입니다. 결국은 뭐냐? 젊은이들이 여기가 그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는 출산 정책이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 인구가 올 상반기에 10,00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재앙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전남이 뭘 잘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줄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게 저는 제로로 돌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늘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된다. 인구를 결국은 늘리려고 하면 뭔가 모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남이 지금 대학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대학을 몰려가면 젊은이 줄어드는 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전남도에 많은 압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남도 인구가 1만 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이 새로운 새천년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 블루 이코노미가 뭔지 좀 그 개념을 좀 찾아봤습니다.
청색 자연자원, 전남의 파란 바다, 섬, 하늘, 바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 돈이 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인지,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바다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남이. 예, 그리고 또 농업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한 데가 전남 아닙니까? 다 블루입니다. 또 전남이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하늘도 파랗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예, 전남의 어떤 그런 발전을 해보자. 예, 이런 내용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게 블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손에 또 잡히는 게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인재를 구체화시켜야겠다.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뭐 바이오 지금 전부 다 블루를 붙이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그 자본의 어떤 집적화를 이뤄서 지역별로 뭔가 거점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을 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화시켜야 된다. 아직까지는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 전남 전남 집행부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의회의 와의 원만한 협조,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의회와 집행부에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도의회 상임위원회 역할이 클 것 같고요. 예. 그 집행부 사업의 목적, 타당성, 재원 투입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을 지금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이 마을 공동체 활동, 더불어서 여수 산단과 포스코의 대기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과정에 따른 환경 안전 문제 대책 이런 정책 마련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추장께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지역 현안 관련해서 뭐 준비한 내용 하나 있으시죠? KBS 비상계획에 예. 7곳에 지역국이 기능 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포와 순천을 포함한 7개 지역인데요. 지역 언론을 차단하고 또 이 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남권만 해가지고 2개 방송, 지역 방송이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겁니까? 네, 시민단체에서 곧 도민행동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이제 그 방송국 통폐합 문제, 예. KBS 통폐합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지금 통폐합은 결국 뭡니까? 중앙에서 다 모든 방송도 이제 송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겠죠. 결국은 우리 자치분권,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다고 그러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권 2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게 과연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그 현재 그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죠. 국가사무, 지방사무 그 비율이 7대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국세, 지방세 비율도 조정을 하고 예, 또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지방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 대학이 소멸하게 됐고 예. 또 이렇게 방송 기능도 이렇게 되고 이런 모든 게 지금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국에 대한 통폐합도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방 분권 분명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지방 분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언론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전남 도의회에서 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 조례안 내용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언론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예. 지상파도 있지만 또 그 신문들도 있고 여러 그런 그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 저희들이 그 한번 연구해보자 위해서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됐고요. 예, 지금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그 지방 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잘 의원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처장님,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전남 도의회에 전달할 중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의 알 권리 신원과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를 준비 중입니다. 인터넷 생중계. 예, 올해 13억 예산이 예. 마련돼 있고요.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를 제대로 해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초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해달라. 근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솔직히 이제 의원님들은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인터넷으로 계속 생방송이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또 의원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11대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9월 그 임시회부터는 예, 그 인터넷 생중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도민들이 그 뭐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의회를 이렇게 클릭에 들어오면 예, 그 우리 상임위 활동을 의원들 또 집행부의 그런 그 활동을 또 이렇게 준비 사항을 다 이렇게 답하는 걸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넷 생중계? 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예, 우리 전남 도의에서 그래도 그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예,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앞으로 그 기초단체에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냐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담은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예. 당연히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각 지자체 집행부도 물론이고 또 의회 의원들이 한 번씩 해외를 나가면서 논란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세금으로 해외로 놀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최근 전남도의회가 의원의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잘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시민들의 어떤 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외유성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예, 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디 보이면 좋은 데 있으면 들려보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예, 그렇죠. 그래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프 이렇게 심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 지금 그 심사위원 총 9명 중에서 6명을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요. 심사위원장도 민간으로 이렇게 지금 예, 교체를 해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다시 이렇게 계획을 잡아라, 다시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도 있고 합니다. 예. 최근에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를 살펴보면 관광지 탐방, 쇼핑 위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방문, 또 해외 연수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출장 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느끼는 점, 또 정책의 시사점 이런 것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도정에 이런 시사점을 반영할 것인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수 결과 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연수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누가 감시해서 따라가면 참 그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에는 기자님들을 대동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또 기사도 써주고 그 기자님 따라간 분이 아 이렇게 빡세게 다니는 줄 몰랐다고 정말 자기들은 같이 안 올 때는 그렇게 예의성인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게 다녔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미국 쪽으로 우리 농수산위원을 가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이제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전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 그러나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도록 저희들은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셔야죠. 이게 예.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끝으로 제 11대 전남 도의회 2년차 이제 2년차에 접어듭니다. 2년차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회 58명의 그 의원님들 같이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쉼없이 활동해온 그런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긴밀히 또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집행부의 잘못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우리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우리 현장 어떤 활동을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경제 역동성을 위해서 철강, 조선, 또 화학 분야가 오는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신산업인 바이오나 또 드론 산업 같은 신산업도 저희 도의에서 집행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그리고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걸었다면 이제는 뛰어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의회 더 부지런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도민의 살림살이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